환자분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힘줄 세포들은 특히 소형 파열인 경우는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. 붙여주면 낫는데 왜 안 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어깨는 날개병원, 날개병원의 이태현 원장입니다.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수술을 하고서 여러 가지 이제 찢어지지 않게 더 재파열이 안 되게 보강들을 많이 하거든요. 더군다나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보강 힘줄을 붙일 수 있고 또 좀 더 좋은 재료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온 것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콜라겐 패치가 하나 있고요. 우리가 힘줄을 꼬매게 되면 그 힘줄 세포가 자라나서 붙게 되는 거거든요. 이 힘줄 세포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제 섬유아세포라는 겁니다. 우리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꼬매게 되면 진이 나와서 붙는다고 그러죠. 그 다음에 뼈도 마찬가지입니다. 골절돼서 부러지게 되면 떨어져 있는 거를 붙여서 수술해서 붙여놓게 되면 뼈 세포들, 조골 세포들이 자라나면서 붙게 되는데 이런 뼈라든지 힘줄, 인대 조직은 기원이 중간엽 세포라고 하는 같은 기원들의 조직입니다. 즉, 이 세포들은 재생력이 있는 세포예요. 재생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경이라든지 연골 이런 것들은 손상이 되게 되면 재생력이 없습니다.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지게 되면은 재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고요. 신경송산도 마찬가지로 중추신경은 절단이 되거나 마비가 되게 되면 계속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마비 상태가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.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힘줄은 파열이 되더라도 일단 잘 붙여주고 유지가 되게 되면 힘줄 세포가 자라나면서 재생이 됩니다.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요? 그래서 환자분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힘줄 세포들은 특히 소형 파열인 경우는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. 붙여주면 낫는데 왜 안 하십니까?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설득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힘줄 세포의 재질이 정상화되는데 중요한 이 생물학적 기전이 이런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힘줄 세포가 자라나게 되면서 힘줄이 메꿔지게 되는데 이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생체 유도성 콜라겐 패치는 이 힘줄 세포, 섬유아세포의 유도를 최대화, 극대화시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봉합을 하고 나서 얘를 덮어주게 되면 3개월, 6개월이 되면서 이 콜라겐 패치 제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수술 후에 계속해서 이제 초음파로 추적 관찰하게 되는데요. 한 달 이상 되면서부터 자세히 보면 이 콜라겐 패치 제제가 불어가지고 좀 더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그 안쪽으로 섬유아세포라는 것이 차고 들어와서 그 두께가 바로 힘줄 세포의 힘줄의 두께가 추가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실제로도 한 6개월 이상 되게 되면 이 힘줄 세포가 힘줄이 이 콜라겐 패치가 처음에는 구별이 되다가 나중엔 구별이 잘 안 돼요. 힘줄로만 보이면서 더 두꺼워져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패치 제제를 붙여놓고 수술한 다음에 선명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틀이 없어지면서 힘줄 자체로 두께를 두껍게 보강하면서 힘줄 자체가 되는 것이죠. 제가 수술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파열이 있는데 사이즈가 아까보다는 조금 작습니다. 그래도 거의 한 1.5cm 이상은 되는 중형 정도 파열 되겠습니다. 사이즈를 재보면 한 2cm 정도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한 1.5cm 정도는 되는 파열인데요. 일단 안쪽이 보이는 게 이제 구멍이 뚫어져서 횡하게 보이는 거거든요. 이걸 당겨다가 일단은 먼저 붙여놔야 됩니다. 이 사람은 이제 좀 V자 모양이 쪄져서 일단 위에서 한번 모아주는 봉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좀 모아놓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새는 이제 나사 못이 아니고 이 실재질로 된 이런 앵커를 박아서 한 땀 한 땀 또 꼬매게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꿰서 일단 1열 봉합을 한 다음에 리제네텐은 이 보강 힘줄처럼 그 사이에 껴넣는 게 아니라 다 봉합한 다음에 위에 덮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하는 외측 2열 봉합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런 모양의 아까는 안쪽이 뚫어진 게 보였었잖아요. 다 메꿔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또 봉합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완벽하게 봉합을 잘 한 후에 이쪽에 이제
콜라겐 패치라고 하는 리제네텐을 덮을 텐데요. 일단은 단단하게 이렇게 봉합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어떤 의사분들은 이거 봉합을 안 하고 이제 붙여도 잘 붙는다는데, 물론 부분 파열이나 이런 경우는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렇게 파열이 떨어진 힘줄은 단단하게 봉합하는 게 제일 기본이고, 그거에 의해서 힘줄이 얼마나 잘 붙느냐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봉합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봤을 때 단단하게 잘 봉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 내시경, 이것도 역시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라서 내시경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넣게 되는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패치인데요. 이런 기구들이 잘 돼 있습니다. 딱 구부려져 있다가 딱 들어가면서 딱 피면 힘줄이 이렇게 펴지게 돼 있거든요. 이게 콜라겐 패치인 리제네텐 재질가 바로 이렇게 보이게 파란색 테두리로 잘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두께 재질이 한 2mm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못을 박아서 붙인 건데요. 그렇게 이렇게 생체 흡수성 나사로 힘줄에 받게 되고, 옆 밑에다가는 뼈에다가 직접 받게 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박아서, 지금 요 밑에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힘줄 꼬맨 자리가 되겠고요. 요 꼬맨 자리가 보이죠? 요 위에 이렇게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주게 됩니다. 이 콜라겐 패치 재질인 리제네트는 힘줄, 보강 힘줄만큼 재질이 단단한 재질이 아니다. 얘는 말하자면 결국에는 3개월, 6개월 되면 녹아서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. 그 대신에 장점은 이 힘줄 세포들이 들어오기 좋은 구조, 힘줄 세포인 섬유 아세포를 유도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보강 힘줄보다는 생체적으로, 생물학적으로 좋은 제재가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젊고 오래 쓸 분들, 그 다음에 힘줄의 재질이 좀 약하거나 좋지 않은 분들한테는 보강하는 게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두께가 있어요. 한 2mm 정도 두께가 되고요. 이렇게 단단하게 덮어서 깨끗하게 잘 부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바늘 한번 꼽아봤는데 이 두께 옆에서 보면, 사이드에 보면 두께가 한 2mm 정도 두께가 되고요. 나중에 이 재질이 완전히 힘줄로 녹아 흡수되면서 한 2mm 정도 두께의 힘줄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한 6개월 정도 되면 다 흡수돼서 힘줄이 된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리제네트는 사이즈가 좀 2cm 이하의 중소형 파열에 있어서 좀 더 단단하게 보강을 하고 재파열을 낮추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콜라겐 패치를 쓰게 되겠습니다.